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 창업 트렌드 그리고 창업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상 유례 없는 경험을 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을 맞았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도 개발됐지만 2021년 새해는 여전히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대출로 연명하던 소상공인들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복된 거리두기로 인내심이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음식점 사장님들, 카페 사업자들을 비롯해서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하거나 또 정부를 대상으로 단체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기대되지만 잇따른 변종의 등장이라든지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2021년도에는 잠재된 창업 수요가 폭발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취업길이 막히고 구조조정이나 매출 감소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포함해 이분들 모두가 사실 잠재적인 창업자들입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선뜻 창업에 나서지 못할 뿐인데요. 2021년 창업시장의 중요한 트렌드 그리고 창업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첫째, 위기와 기회의 공존입니다. 2021년 창업시장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업종들은 창업이 위축될 것입니다. 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는 새로운 시장들을 활짝 열고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천을 돌파했는데요. 여기에는 풍부한 유동성도 한몫했지만 새로운 시대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입은 분야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는 어느 때보다 창업이 활기를 띨 것입니다. 둘째, 아날로그 사업의 디지털 업스케일입니다. 오프라인은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라.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분야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웅들이 대거 탄생할 전망인데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처럼 관점을 바꾸면 미래의 성장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가 될 기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보다는 아날로그 시장에서 디지털화되지 않은 분야를 찾는 디지털 업스케일 전략이 더 유리합니다. 상거래, 교육, 엔터테인먼트, 아트, 패션, 인테리어, 취미, 만남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디지털 업스케일이 가능한 분야를 찾는 시도는 창업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될 것입니다. 쇼루밍, 역쇼루밍, 모루밍 등 옴니채널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창업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셋째,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뉴 프론티어입니다. 코로나19는 서서히 진행되던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대기업들도 새로운 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개미 창업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풍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SNS와 플랫폼을 활용한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 디지털 서점, 전자책 출간, 모바일 강서, 콘텐츠 제작, 카테고리형 플랫폼, 인공지능형 챗봇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신세계가 뉴 프론티어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현재 오프라인의 70% 이상은 사이버 세상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채널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2021년은 니치 마켓을 찾아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넷째,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라. 리사이클 창업입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으로 창업시장에는 매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급보다는 재활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환경보호가 중요해지면서 리사이클은 더욱 인기 있는 주제로 부상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중고 거래는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리사이클 창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중고거래 어플인 당근마켓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바일 거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는 리사이클 사업도 등장했는데요. 비대면 중고거래를 표방하는 파라바라는 어플에서는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 창업시장에서는 기존 매장의 주방집기나 시설, 인테리어를 그대로 재활용해서 창업 투자비를 최소화하려는 리사이클 창업이 큰 인기를 모을 것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인 부티크형 엣지 제조업에서도 리사이클링은 중요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패션, 가구, 잡화, 생활용품 등의 환경 가치를 더해 재활용품을 활용해 브랜딩하는 것인데요. 제가 창업경진대회에 가보면 청년 창업자들이 이 부티크형 엣지 제조업에 도전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이라고 하면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제조 설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리스크가 컸습니다. 이에 비해서 부티크형 엣지 제조업은 설비에 투자를 하지 않고도 기획력과 브랜딩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제조업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리모델링이 인기를 모으면서 이를 지원하는 정리정돈, 인테리어 창업이 더 활기를 띨 것입니다. 다섯 번째, 쇼핑숍과 컬래버레이션입니다.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 등 각종 부대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쇼핑숍 창업과 브랜드 간 컬래버레이션 창업이 인기를 모으고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모바일 시장이 팽창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매출을 만회하고 공간 효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쇼핑숍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숍과 판매점 복합공간, PC방 내 카페, 세탁 편의점 내 커피숍, 이런 이미 성공 사례도 있고 고객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쇼핑숍은 자체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브랜드 간 콜래보레이션은 더욱 활발해질 건데요. 매출 양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업을 차별화시키는 것, 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24 안에 스무디킹이 콜래보레이션 되어서 들어갔는데요. 편의점의 여름 음료의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교촌이라고 하는 치킨 브랜드가 유명 와인 브랜드와 제휴해서 배달 고객의 만족을 높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콜래보레이션 창업은 서로 다른 사업 간의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콜래보레이션은 지금까지 기존 사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었지만 앞으로는 창업 시장에서도 인기를 모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 잠시 음식점이 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잠시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거나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가 배달이고 둘째가 테이크아웃, 셋째가 스몰인데요. 2020년 음식점들의 매출은 방역 강화 여부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변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 아래서도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배달의 경우 오히려 코로나19 아래서 더 번성했습니다. 비대면 욕구가 커지면서 테이크아웃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10평에서 30평대의 소형 매장들은 대형 매장에 비해서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가 적게 들어서 매출이 하락해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습니다. 패스트 캐주얼 중에 소형 매장들은 대표적인 3시 업종에 속합니다. 신세계 푸드의 가격하게 버거인 노브랜드 버거는 소형 매장으로 출점했습니다. 외식 스타트업이 맛있는 건강을 슬로건으로 런칭한 힘난다 버거 같은 버거 전문점들도 소형 매장입니다. 퀴즈노스, 서브웨이 같은 샌드위치 전문점도 여기에 속합니다. 김밥, 도시락 등 분식 업종도 대표적인 3C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BBQ, 굽네치킨, 원할머니 보쌈, 족발 야시장, 피자 알볼로 등 치킨, 피자, 족발 보쌈같이 전통적으로 배달에 강한 업종도 3C 조건에 부합됩니다. BBQ는 지난해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배달과 테이크아웃 전용 소형 익스프레스 매장인 스마트 키친을 선보여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10평이 채 안 되는 소형 매장에서 월 매출 1억 원대를 기록하는 사례도 많았고 스마트 키친 평균 매출액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곱 번째, 미닝아웃과 융복합 창업시대입니다. IT 기술의 발달 덕분에 규모는 제각각이겠지만 지금은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고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 개발과 운영, 유통시장 진입이 손쉬워졌습니다. 옴니채널 시대를 맞아서 상품 제조, 서비스, 유통, 미디어가 하나로 융합된 창업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융복합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미닝아웃인데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은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신념을 반영한 소비 활동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 참여 없는 마케팅은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비즈니스에 흡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고객과 사회, 상품의 진정성을 갖는 것은 미닝아웃 창업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매력 자본과 인플루언서 경제입니다. 창업의 3가지 요소는 아이템, 창업자, 자금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인플루언서 경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창업의 3가지 요소 중에서 창업자의 매력 자본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디지털 진입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또는 무료로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본이 부족해도 매력 자본을 가진 사람이 창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력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창업자의 커리어라든지 또는 창업자의 외모, 또 창업자의 개성, 라이프 스타일, 전문성, 큐레이팅 역량,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매력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은 사업의 깊이를 만들어 줌으로써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큐레이팅 능력은 전문성의 대중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9번째, 리스크 제로 1인 무점포 창업입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기에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매출이 없는데도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고 영업 제한으로 내점 영업을 못하게 되고 영업시간이 줄었지만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착한 임대인은 극소수였습니다. 매장을 지킬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인건비도 계속 지출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경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빚으로 버티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려야 했는데 결국 연말까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인 무점포 사업은 셧다운 상태가 되더라도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1인 무점포 창업은 장비, 전문성이나 재능, 또 기술, 용역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창업 투자비도 적게 들고 매출이 없으면 운영 경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차한대로 창업이 가능한 이사택배 서비스인 ES2404, 실내 환경 정화와 홈케어 서비스인 반디브리, 출장 세차 서비스인 카앤피플, 소독 방역 서비스인 스테라피 등은 대표적인 1인 무점포 사업입니다. 가정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리정돈이 중요한 인테리어 리뉴얼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정리정돈 분야의 무점포 창업도 늘어날 것입니다. 10번째, 스마트 스토어와 무인 점포입니다. 언택트, 비대면에 대한 요구로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스토어와 무인 점포 창업이 계속 인기를 모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까지 4,000개 매장을 스마트 슈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슈퍼, 무인 독서실,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편의점, 무인 커피숍 등 무인 업종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인데요. 로봇이 조리하는 치킨점인 디테킹처럼 로봇 조리사를 도입하는 창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서빙 로봇이나 안면인식 시스템, 디지털 페이의 도입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고객의 새로운 경험 창출 면에서 환영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021년 창업 트렌드를 알아봤습니다. 2021년은 변혁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도 많아서 안타깝지만 새로운 창업 기회들도 무궁무진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분,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의 성공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비즈는 네이버 포스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풍부한 창업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